안녕하십니까. 코코 성형외과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일명 코코 천사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컬하게도 외국을 못 나가잖아요. 이번 게 성형외과 애들 많이들 오시네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은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주제는 들린 코, 들창코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들린 코는 사실 서양 사람도 사실은 있거든요. 들창코. 그러니까 영어로는 숏노스 디포머티라고 그러는데요. 좀 짧은 변형, 코가 좀 짧아진 건데 이제 코끝이 위로 이렇게 들려서 콧구멍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들창코의 이제 원인은 선천성인가?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는 사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과거에는 수술 중에 이렇게 보형물, 실리콘 보여드릴까요? 이런 실리콘을 사용했을 때 이 실리콘이 염증을 좀 잘 일으켜요. 이것은 감염에 의해서도 염증, 즉 균이 들어와서도 염증이 일어나지만 균이 없는, 즉 알레르기, 이건 보형물이잖아요. 어떻게 보형물이기 때문에, 이물질이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들을 조금 안 하시는데, 사실은 알레르기 반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무균 상태로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이 염증이 일어나면 이런 껍질들이 있거든요. 실리콘은 무조건 껍질이 만들어져요. 가슴 보형물도 여러분 껍질이 만들어지고 그 껍질이 딱딱 이렇게 굳어지고 수축하면은 가슴 보형물이 딱딱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가슴 보형물. 이 가슴 보형물도 이 주변에 이렇게 캡슐이 생기거든요. 실리콘 껍질. 즉 껍질 캡슐이 생겨지면은 이게 말랑말랑했던 게 딱딱해서 만지면 아주 딱딱해집니다. 이게 캡슐 수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캡슐 실리콘에 캡슐이 수축하면 코가 위는 딱딱한 뼈, 아래쪽은 말랑말랑한 연골. 그러면 둘 사이에 캡슐이 수축하면은 말랑말랑한 코끝이 딱딱한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개가 이제 한쪽이 힘이 더 센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코가 틀려. 그래서 실리콘을 사용했을 때 들창코가 옛날에 감염이나 또는 실리콘 염증으로 인해서 그런 무균성 염증 인해서 많이 생겼는데, 자 최근에는 아주 다른 이유로 이렇게 들창코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코 속에는 이런 비중격 연골이 있거든요.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상부에는 뼈, 아래쪽으로는 비중격 연골. 물론 여기 지금 코끝 연골, 코 가운데 덮개 연골, 이게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히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코끝 연골 하나 둘, 그 다음에 덮개 연골, 코뼈, 이걸 걷어내고 나면 이런 코 속의 비중격 연골. 문제는 이제 비중격 연골, 이걸 이 상부, 볼을 형성하는 상부,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코 하부 쪽을 남기고 나머지 안쪽의 치를 떼서 코에 기둥을 세우거나 연장을 하거나 붙여서 사용을 하라. 이런 비중격 연골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비중격 연골이 떼는 게 의외로 쉬울 것 같아도 사실 비중격 연골은 아주 얇은 막이 또 하나 있거든요. 점막을 벗기려면 그 얇은 막을 벗기는 게 사실 저도 간단치 않아요. 언제 경험이 많으니까 이게 막이다 아니다 구별할 수 있지만, 한동안은 한 5년 수술을 전문적으로 했어도 한 5년, 7년 했어도 이게 막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막이구나 아니구나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구별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을 둔 채 비중격 연골을 이게 안전하게 뗐다고 생각하고 자신하고 잡아 떼면은 그 막과 함께 비중격 주변에 붙어있던 남아있던 기둥이 부러집니다. 잘 부러져요. 잡아 당겼을 때. 그래서 이러한 비중격이 주저앉아서, 비중격이 주저앉으면 안장코라 그래서 코가 안쪽이 중간 부위가 꺾여 들어가고, 꺾이니까 여기다가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여 들어가요. 그러면 코가 들려요. 코끝이. 여긴 주저앉고. 그래서 이러한 비중격을 채취하려다가 비중격에 함몰돼서 골절이죠. 크러싱이죠. 골절 함몰. 그러면 코가 들리는 이 현상이 아주 많이 옵니다. 최근에 이렇게 수술하면은 거의 죄송합니다만은 한 10명 중에 5명이
뜻밖에도. 그래서 이제 CT를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그 CT 사진에도 이제 그 코가 이제 재수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 정도에 실리콘을 두껍게 쌓여져서 CT에 이제 쉽게 판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흔들흔들하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러면 재근을 해야 하느냐? 그냥 하면 되지. 재근을 안 하면은 코가 이 피부가 코를 누르는 이 비중격을 누르는 힘이 아주 세요. 물가 이렇게 떠들 때 이거 아주 셉니다. 이걸 재근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브릿지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제거를 않고 그냥 그 위에 실리콘을 얹거나 재료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여기에 푹 들어가요. 더 올리잖아요. 그럼 또 계속 들어가. 그래서 코 안쪽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서 빵빵해지니까 코 막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비중격 연고를 꼭 제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코가 온전한 좋은 코가 나오지 않습니다. 코 막힘도 생기고. 그래서 비중격 연골 재건 수술을 하라고 권하는 거거든요. 즉 비중격 연골이 사실은 코를 만드는데 기초이고 제일 중요한 토대입니다. 거기에 버팀목이고, 코뼈가 여러분 생각할 때 코뼈가 코를 향상하고 코뼈가 주저앉았을 때 코가 주저앉는다고 생각하죠. 그건 죄송한데 약간 틀린 말입니다. 대부분은 코뼈는 주먹을 치든 뭐하든 잘 부러진다 그래도 옆에 이렇게 움직여서 옆으로 부러지는 거지, 코뼈 밑에는 또 뼈로 돼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잘 부러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굴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는 부러져도 또는 옆에 벽이 이렇게 주저앉아도 내려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중격은 연골 부위는 외력을 받았거나 외상을 받았거나 수술 중에 이렇게 되면 코 안쪽 바닥 쪽으로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즉 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비중격이지, 코끝도 이렇게 코가 좀 높죠. 비중격이 튼튼해서 그런 거예요. 저 누르면 들창코도 안 되잖아요. 비중격 때문에 그래요. 이 비중격이 튼튼하고 길고 세우고 그러면 코가 뒤로 밀리지도 않고 들창코도 아무나 밀어도 들창코가 안 되잖아요. 이유는 비중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중격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제일 중요한 게 비중격입니다. 코 모양을 형성하고. 그래서 비중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격 재건술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비중격을 만들어 놔야지 코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 안 만들어 놓고 보형물을 넣어서 재료 빵빵 넣어서 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피부는 나왔는데 안쪽 점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코가 다시 이렇게 합쳐져 이렇게 닫아야 하잖아요. 닫아졌을 때 안쪽에 안 나오면 보형물이나 뭘 써서 피부 쪽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닫으면 다시 모양이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비중격 재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긴 시간. 코코 천사였습니다.